계속적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지나오는 작업들을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전시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망점이라는 게 기존의 인쇄 방식에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컴퓨터 그래픽스로 넘어와서 완전히 데이터화 됐을 때 오히려 인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효과와 힘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망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열화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요? 열화부터 시작해서 망점으로 얘기를 좀 돌려가보죠, 이제는. 네, 열화. 네, 사실은 열화라는 단어는 공대생들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영상 작업들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디지털 웹상에서 이제 자료들을 수집해서 파운드 푸티지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열화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당연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같은 소스를 얻더라도 고화질부터 저화질이 있고 뭐 유실된 정보 값이라던가 아니면은 상태가 되게 저하되는 것으로의 어떤 열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야기의 열화는 무엇일까? 제가 이제 순환이랑 좀 그냥 같이 묶어서 좀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반복되고 열화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열화냐면 어떤 이런 이야기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늙음 혹은 낡음의 성격이랄까? 이게 항상 이렇게 들어봄직한 거는 새롭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들어봄직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가 자체가 되게 우리가 역사를 텍스트화했을 때 그게 되게 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텍스트의 속성도 그렇고 이야기를 모았을 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지를 여기 또 실제로 되게 오래된 뭐 100년 전에 유스 이미지를 써서 망점이 드러나기도 했고 아니면은 되게 다양한 소스들을 제가 일부러 망점화를 해서 이미지를 또 열화를 시켰죠, 일부러. 그러면서 또 망점화 하면은 그게 해상도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그냥 망점화가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점이 뭘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망점, 픽셀, 도트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사실은 뭐 이미지를 이루는 되게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 이미지가 정말 열화됐을 때 드러나는 점이기도 하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시작되는 어떤 점이기도 하고 바나나가 썩어갈 때 생겨나는 어떤 점이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의 어떤 순환성 그런 걸 시작과 끝이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1021에서 보자면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작업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크레딧에서 본인을 표기를 방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글을 제가 큐레이터님이 쓰신 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방직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 말씀하신 영화 101 크레딧에서 발견을 했는데 스토리 쓰신 본인 스스로를 뭐 작가나 글쓴이라고 쓰시지를 않고 스토리 위버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이야기 방직공이라는 표현이 될 텐데 되게 다의적인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사실 혼자 작업하신 게 아니고 다른 전문 글 쓰시는 분하고 두 분이 공동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실로 방직을 하듯이 그런 식의 스토리 편집이 있었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작업 방식에서 드러나는데 지금 100년간의 방대한 양의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어떻게 썼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실제로 그 데이터도 출력을 해서 그 문장들을 실처럼 소분을 해서 정말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하는 작업 방식을 채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 방식이나 스토리를 써왔던 그런 어떤 방직의 구조 그리고 이 전시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 작품이 아니고 전 하나의 씬으로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와, 방직이라는 표현이 정말 너무 적합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열화와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열화 순환
생성과 소멸 이런 그 속성들이 지금 영화 1021이라든지 거기에서 연결됐던 텍스트에서도 되게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부분들도 영화에 드러나는데 저는 뭐 모든 시기에 다 등장하겠지만은 어떤 그 소멸의 과정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강박들 이게 영화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붕 위의 도로시라는 전시 제목도 그렇고 전시를 평면 작업으로 풀어낸 것도 그렇고 1021도 그렇고 어떤 것을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로 그런 약간 애니메이션, 약간 애니메이터로서 어떤 제 사고가 좀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의인화를 한다거나 그것이 사실은 제 죽음에 대한 관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되게 희열을 제가 느끼고 프레임이 멈추는 순간이라던가 그 무생물인 것을 멈출 때에도 반대적으로 되게 희열이 있고 뭐 텍스트에서 이제 적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순환 생성되고 점차적으로 열화되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태풍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021의 한 명의 주인공이 이제 태풍 중에 하나잖아요. 네. 하이모. 하이모는 뭐지? 네. 하이마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이라는 이제 옥토버를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태풍이 바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존재가 뭐 무생물이든 유생물이든 생물이든 그게 하나의 자연 현상이든 영화든 어떻게든 생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생성할 땐 순간부터 소멸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여정이 바로 하나의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하이마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의 세 번째 태풍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어떤 영화가 등장하고 똑같은 어떤 비슷한 어떤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같은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의 순환과 반복들과 그 과정에서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작업이 저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네. 그냥 내가 어떻게 지금의 이 데이터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주제를 뚫고 가는 이 키워드들이 나의 영화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영화 1021에서도 나온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에드가와 람포가 말한 건데 현실은 꿈, 밤의 꿈이야말로 진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영화의 결과물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겪는 최고의 순간은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